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간첩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생각하는 간첩, 이게 개념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이제 간첩 사건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북한에서는 간첩이라고 보지 않고 합법적인 지하당 조직, 그다음에 합법적인 군중 동원, 이런 혁명가적 프레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북한의 대남 조카 통할, 예를 들면 암살 이런 걸 하는 간첩, 또 정보 수집을 위한 간첩, 그다음에 지하당 조직 간첩, 이런 부류를 놓고 보면 이번 일은 그중에 어느 한 부류, 빙산의 일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게 뭐 간첩이든 지하당 조직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군사 전략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면 난공불락의 어떤 성벽이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부의 첩자 한두 명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잖아요. 이 성문이 열리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과 백성들이 참사를 당하고 결국 살아남은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번 간첩 사건을 보면서 이 구속된 간첩들은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성을 유사시에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권 하에서 오죽하면 그런 어떤 그 간첩들이 잡혔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비단 이들뿐이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각계각층에 많은 간첩들이 포진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국가 안위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게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소위 간첩의 평범성? 예, 오히려 더 놀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들이 주장해왔던 구호들이 대표적으로 F-35에 대한 반대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재난지원금이 F-35 등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 돈 뽑아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쓰고 뭐 이런 식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령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너무나 한국 정치에 있어서 너무나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친보수의 책동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이 총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는지 활동해라. 또 특정인인 황교안 대표를 매장해라. 사실 다 대부분이 또 말대로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북한에서 어젠다 세팅을 한 것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 진보 진영에서 어젠다 세팅을 한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멤버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특보단에 들어가 있었다. 네. 야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의기장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 때는 예. 특보라는 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을 두지 않습니까? 수십만에 이르는 특보를 청와대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분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제대로 된 특보라면 어떻게 퇴진운동을 하겠습니까? 네. 아까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또 간첩 활동이라든가 이적행위하고 연관이 있는 건 전혀 뭐 잘 납득이 안 되고요. 더구나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것과 이 간첩들의 활동이 부합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하고 이렇게 간첩 활동하고 연동해서 그걸 결국 뒤집어 씌우는 건 그건 정말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색깔론이다. 이번에 이 간첩 그 사건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이분들이 표면상 활동한 거 보면 뭐 우리 헌법에 뭐 반대하거나 뭐 또 우리 국가 안보에 정말 위해를 가한 활동은 없어 보입니다. 뭐 F-35 도입 반대,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선에서 진보 쪽에 가서 하는 사람들 많고 이게 다 다른데 단 이분들이 하나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서 그런 말을 듣었고 다른 하나는 듣는 거를 굳히지 않고 지령을 받아서 거기에 피드백을 합니다. 보고합니다. 난 누구 해 뭐 어떻게 만나고 뭐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되면 그에 걸려서 국가보안법에서 간첩으로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다 필요한 자료를 다 보내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았잖아. 돈을 받고 또 그걸 활동 자금을 쓰고 근데 국정을 비롯해서 우리 진짜 공안 기관들이 진짜 이건 각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군님께 그걸 여쭤볼게요. 이 스텔스 전략 자산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떤 건가요? 네, F-35는 스텔스기거든요. 네네네. 이 스텔스기라는 것은 이제 북한 지역에 비행을 하고 북한 지역에서 작전 활동을 해도 북한 지역에 있는 레이더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F-35는 북한 지역을 휘젓고 다녀도 왔다 갔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겁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F-35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사용할 임박 징후가 있다든지 만약에 임박 징후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보고 있다가 거기 있으면 먼저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고 지 통제를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핵을 사용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선제 타격의 핵심 전력이 바로 F-35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F-35라는 이 비행기가 네.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 저렇게 북한이 저거 도입한다고 했던부터 완전히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완전 지랄 부렸어요. 북한은 60년대부터 어떤 전략이었는가 하면 땅굴 전략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위성도 없지 공군력은 우리한테 안 되지 하니까 그때부터 뭐냐 굴을 뚫기 시작했어요. 온 국민 군대다 동원해서 굴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미사일, 비행기, 포 다 굴에다 여기서 지금까지 그 전략이었는데 F-35는 거기에 중요한 벙커 까부시는 미사일을 2개 장착해. 이게 몰래 들어가서 북침은요, 거기에 있는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기지, 주요 기지, 벙커든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북한의 전략이 완전히 순간에 무너지니까 대단히 이거 반대하고 이번에 내가 이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전화 오면서 제일 우아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북한이 대단히 못 살고 힘들고 해서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자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북한이 반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돈을 주면서 활동 자금을 보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죠? 어떻게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돈을 주느냐 이런 측면들을 대단히 그 사람들은 의아해하더라고요.